국회대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공사 방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현수막이 붙었는데요. 이유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이현찬 전 서울시 의원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 공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교육장부터 공동 육아방, 일자리 카페까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정책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감소해 9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지역 코로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이현찬 전 서울시 의원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은평구청장 후보로 김미경 현 구청장을 단수 공천했는데요.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직후에 이현찬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민주당 후보를 선출해달라며 공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 기각으로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는 김미경 구청장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LG엘러비전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서울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신월 IC부터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7.6km 구간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그 위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사 방식을 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도로 차단 없이 국회대로 공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수막이 붙은 곳은 국회대로 지하화 사업 2-209 주변으로 서울시는 오는 2025년까지 해당 구간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건 공법 선정. 서울시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탑다운 공법과 비개착 공법을 심의 중입니다. 탑다운 공법은 지면에서부터 아래로 땅을 파낸 뒤 터널을 시공하고 다시 흙을 덮는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비개착 공법은 지면 아래에 관을 삽입하고 관 내부에 흙을 빼내는데 이렇게 생겨난 공간을 활용해 터널을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면 아래에서 터널을 시공하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에 비해 공사 과정에서 도로 통행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방식의 사업비는 비슷하지만 공사 기간은 탑다운이 7개월가량 더 짧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공법 선정을 마칠 계획. 주민들은 탑다운 공법으로 공사할 경우 극심한 정체가 우려된다며 비개착 공법을 선정해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A사, B사가 있는데 A사가 하는 공법이 지하 터널 공법으로 해서 차량 소통에 이상이 없이 공사 기간이 짧고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유리하게 된 상태에서 불구하고 이런 서울시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이렇게 높이고 서울시는 아직 내부 심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법별 사업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공법 선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공법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하화와 상부 평면 공원화가 결정된 국회대로 이번에는 공사 공법을 두고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400여 명 감소한 9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28일 0시 기준 서울 지역 신규 확진자는 9,109명입니다. 사망자는 19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4,553명이 됐는데요.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면서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33.1%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치료 중인 재택치료자는 28일 0시 기준 5만 2천여 명입니다. 서울시는 재택치료 중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하는 경우 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팀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공유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교육장부터 공동 육아방, 일자리 카페까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네,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의 조명구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 시장지원팀장 조명구입니다. 예, 그동안 지역에서 주차장, 편의시설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예. 전통시장 상인들과 주민들의 가장 높은 수요는 주차장이고요. 고객지원센터 같은 고객 편의시설의 확충인데요. 양천구에서는 이와 같은 수요를 반영해서 지난 27일 개관한 목동 깨비시장 주차장을 비롯해 규모가 큰 4개 인정시장에 대해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을 완비하였습니다. 이번 목동 깨비시장 고객주차장의 경우는 당초 전통시장 고객만을 위한 평면 주차장으로 기획됐지만 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복지 증진을 고려해서 지하 주차장을 증축하고 다양한 시설을 갖춘 공유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이번 개관으로 목동 깨비시장의 주차 편의성이 높아져 시장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요. 또한 방문객들이 공유센터를 이용 후 시장에 들러 장을 보는 등 목동 깨비시장 고객 유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천구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공동 육아방 등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고 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2층에 어르신들의 스마트한 문화교육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목동 시니어 스마트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기술 환경에 소요되지 않도록 눈높이에 맞춰 VR 체험, 로봇과 함께하는 두뇌 운동, 실감 미디어 체험, 스마트폰 사용법 등의 다양한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에 위치한 장난감 도서관 공동 유아방은 5월 1일부터 운영되는데요. 다양한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포토존 프로그램, 영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우리 아이의 장난감도 대여하고 육아 정보도 알아보고 나눌 수 있는 자녀와 함께 방문하기 좋은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층에 위치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만 6세에서 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심여가 놀이 공간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에게는 돌봄 걱정 없이 일가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네, 일자리 센터도 새롭게 자리를 잡았는데요.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나요? 예. 깨비시장 공유센터 4층에 자리 잡은 강영 일자리 카페는 선안권을 아우르는 양천구 대표 일자리 카페입니다. 작년에 양천 디지털 상상 캠퍼스에 개소한 강영 일자리 카페가 목삼동 공유센터 개관과 함께 확장 이전한 건데요. 150여 평의 시설에는 세미나실, 그리고 상담실, 커뮤니티 공간 등이 마련되어 청년들에게 취업 상담과 그리고 멘토링, 특강까지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목 2, 3, 4동 일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도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동 깨비시장 공유센터 개관과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조명구 팀장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2만 명을 선정해 이번 달부터 청년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수당은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 달 50만 원씩 최대 6달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인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신청 조건이 폐지돼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태어난 지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 씨에게도 징역 5년이 확정됐습니다. 양모 장 씨는 2020년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양천구가 용왕산 작은 책 쉼터를 개관한 데 이어 인근의 어린이 놀이터도 다음 달 초에 개장합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기존의 놀이시설을 용왕산 작은 책 쉼터와 연계해 새롭게 단장한 건데요. 현재 놀이시설 설치 검사가 진행 중이며 5월 5일 어린이날 이전에 전면 개장할 예정입니다.